예, 이혜원 후보자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죠. 후보자님, 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몇 년도 입학했습니까?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어디에도 다자녀 전형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자녀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렇죠?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답변을. 답변 국위 선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는 게 그러니까 국위 선양자에 말씀하고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청조 근조 훈장, 무공 훈장 등등을 받은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조현삼 부대변인, 장남이 2010년도에 연대 경제학부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다자녀 전형, 아들이 셋이니까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2010년도에는 다자녀 전형이 없었고 2011년에 신설됐고 내가 착각을 했고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수시 입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기여자가 누구냐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국 시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관 출신이어서 훈장을 받았고 그 여파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많은 분들이 어제 저 청문회 자리를 보고 저런 전형이 있었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 기여자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중에 국위 선양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모르셨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혜은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항인데 실제로 국위 선양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훈포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훈포장을 받은 본인이라든가 자녀와 손자녀에게까지 이런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혜은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답변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고 했다가 착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혜은 후보자 스스로가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특혜 입학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그와 같은 전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국위선양자 전형 중에 훈포장의 자녀들, 손자녀들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혜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러한 입학 전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입학 전형을 만든 대학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혜 입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건 이혜원 후보자나 남편이었던 그 교수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혜원 후보자는. 있으니까 지원했던 거고 아들 실력이 뛰어나서 붙은 건데 이거를 마치 뭔가 뒤에 뭔가 거학이 있어서 이렇게 아들이 몰래 부정 입학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이혜원 후보자는. 그런데 일단 그게 아들 실력이 뛰어나서 붙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뛰어나서 붙은 거지. 일단 그것부터가 사실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혜은 후보자의 남편, 그러니까 저 장남의 아버지, 연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이미 그때는 경제학과 교수, 지금도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때 연대 교무 부처장인가? 예. 꼭 그런 보직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요. 이혜은 후보자가 마치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게 명백해지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갔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믿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대학 잘 가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무관심.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의 정보력이잖아요. 장남이 대학 들어간 것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을 못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해운 후보자 IQ가 아주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궤변으로 어제 청문회가 일관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물론 지금 정혁진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해운 후보자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야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이셨던 분들의 SNS를 보아도 참 어려운 청문회였다. 뭐 이런 소회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소명하는 바를 다 지켜보셨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런 국민들의 시각에서 함께 판단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리 끝판왕 이해운 후보자,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도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서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다. 아마 주말 오늘과 내일 여론을 좀 볼 것 같아요.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처럼 국민들이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할까요? 또는 이해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까요? 아니면 임명을 그대로 밀어붙일까요? 아마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본인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공전되고 했을 때도 끝까지 대기를 했었고 또 청문회가 다시 열렸을 때는 몸을 한껏 낮추고 저자세로 하나하나 답변하고 좀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공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로 넘어갔는데 인사권자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 아니시겠습니까? 국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런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갈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운 후보의 능력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여야 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3선에 이 직에 오르는 동안 이 재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 경제학 박사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보수의 이 분을 모셔올 때는 20년 동안 축적했던 그 보수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경험치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 청문회 절차는 부여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그런 기류로 가고 있는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의혹이 나오진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원 대변인은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정답입니다.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갑질, 부동산 이 2대 의혹은 굉장히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녀 입시 문제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요. 국민 정서의 영린을 건드리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삼관왕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 철회를 했던 이진숙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자 논문 표절 문제만으로도 결국은 낙마해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흠결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걸 지명 철회하지 않고 안고 가면 국민들께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흠결을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와 겹쳐서 보게 됩니다. 그 갑질 막말 3단 고음 녹음 파일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욕설 녹음 파일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불법 청약으로 무슨 수십억 차익을 봤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장동 일당들 항소 포기를 통해서 7천억 재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에 관해서 그 의혹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입시 비리 사범인 조국 대표를 사면해서 다시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것은 엄호하려고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연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